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기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 산화, 환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산화 환원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산화 그러면 환원. 그럼 이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내주는 것. 그래서 자신은 전자를 잃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잃는 것 또는 이것을 산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를 내주는 성질이 강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환원을 또 얘기를 하면 이것과 반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를 얻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말이 잘못 나왔죠? 자, 전자를 잃는 것, 이것을 자신은 산화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다른 전자로부터 자, 전자를 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다른 물질에게 전자를 주어서 환원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환원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산화가 잘 되면 이것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환원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거꾸로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도록 해준 거. 그러니까 자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산화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원소로부터 또는 원자로부터 또는 분자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빼앗아 오는 것, 성질이 강한 것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와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뭐가 되고 음이온이 되고 그 다음 결합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소화물에서는, 물에서 뭐가 된다? 수소를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잃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하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이것의 반대죠. 산소를 어떻게 된다? 잃는 것.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와 결합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 하는 것이다. 자 이것들이 뭐다? 환원이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전자를 잃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얻는 것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산화와 환원은 항상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가령 자, 아연 금속하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녀석이 용액 속에서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아연은 어디에다가 자, 이런 얘기죠. 이온화 경향이 빠릅니다. 이온화 경향이 빠르다는 것은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주기가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연이 뭐가 되고 이온화가 되고 그리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원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연은 뭐가 됐습니까?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리 이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자 여기 2+가 빠져야 되겠죠.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항상 동시적으로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동시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자,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확실하게 보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산화수에 대한 얘기가 있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산화가 될 것인지 또는 환원을 시킬 것인지 또는 산화제의 역할을 할 것인지 환원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물질이 산화가 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산화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공유진 전자쌍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수소에 있어서 산화화하는 반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산화수의 계산에서. 자, 그래서 산화수의 규칙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는 한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분자 또는 화합물은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0이다. 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산화수는 0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질소라든가 질소 분자, 그렇죠? 또는 수소 분자 이런 것들은 다 산화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나트륨 금속이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가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그 원자의 가수하고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하량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Na 플러스다. 그러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고 플러스 1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H 플러스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가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 O2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세 번째는 자, 수소하고 결합을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다? 산화수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소합물은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 전자를 내주기 쉬운 것. 알칼리나 알칼리 토금속의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의 화합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수소가 플러스 1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빼앗아 오는 경향이 큰 것이죠. 그렇죠? 화합물일 경우 이때 수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을 띠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HCl이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CH4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소의 CH4죠.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 LiH 같은 것, 그렇죠? 또는 NaH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는 이제 뭐 또 있고 Ca 같으면 H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산화수가 전부 다 얼마가 되더라? 자,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곱하기 2 하겠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금속들은 항상 양이온이니까 잘 생각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1이다. 여기도 플러스 1이다. 이쪽도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잘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LiAlH4. 자, 요것도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요것도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알칼리나 알칼리 토금속의 화합물은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산소화합물에서는 산소화합물에서 자,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단, 무엇에서는? 과산화물에서는 물에서는 자, 이때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어떤 것. 자, CO2다.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2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또 이제 과산화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자, H2O2나, 그렇죠? 또는 Na2O2나, 자, 이런 것들, H2O2. 또는 이렇게 과산화물 같으면,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는 Na2O인데, 여기 하나 더 붙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띠더라.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중성인 화합물에서는 모두 산화수의 합은, 모든 화합물의, 모든 원소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더라. 자, 참조해 두시고. 자, 이거 기억을 합니다. 산화수 계산할 때, 환원수로만 된 원소, 분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산화수가 0이고, 그 다음,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가수에 맞춰서 산화수가 결정이 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소합물에서는 수소는 산화수가 얼마다? 플러스 1이고. 자, 그 대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의 화합물에서의 수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띠더라. 자, 그 다음에 산소화합물, 마이너스 2, 과산화물, 어떻게 된다? 산소에서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리고 모든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0이다. 자, 이걸로 우리가 산화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산화, 환원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제를 보시면 NaCl2에서 두 개의 NA하고 그 다음 염소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뭐가 됐습니까? 두 개의 NaCl이 됐더라.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 이런 얘기죠. 각각으로 돼 있을 땐 산화수가 0인데 자, 이 녀석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녀석은 전자를 내줬습니다. 산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환원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주었으니까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산화제와 환원제를 보시면 자신은 환원되면서, 환원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였었습니까? 전자를 얻는다. 그렇죠? 산소를 잃는다. 그 다음에 수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강한 것을 뭐라고 한다? 산화제라고 한다. 특히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뺏는 성질이 강한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자, 환원제는 무슨 얘기야?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쪽을 환원시킨다 이런 얘기니까 자신의 전자를 주는 것, 이것이 환원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것이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에서 상대적 서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그랬더니 자 전자를 얻는 성질이 큰 것이 뭐다? 산화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한 것 그래서 자 그러면 전자 얻는 성질이 크다는 것은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율표 17쪽 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기율표를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1에서부터 8까지 8쪽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A족, B족으로 나누죠. 그런데 또는 국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8쪽까지 나누는 것이죠. 18그룹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7족 그러면 할로겐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원소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 불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기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빼앗아 오는 성질이 크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산화수가 높은 금속이나 비금속 화합물을 원자를 가진 화합물은 어떻게 된다? 산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KNO4나 과만간산 칼륨이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이나 K2CR2O7이나 그 다음 질산이나 자 이런 것들의 산화수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염수산이다 이런 얘기죠. HCl5나 자 이런 것들은 자 산화수를 보면 자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됩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다? 4다. 그럼 마이너스 8이죠. 자 그 다음 K는 플러스 1이겠네요. 양이온이니까 그러면 자 망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7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 14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플러스 1 곱하기 2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14, 12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 몇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산화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6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수소 플러스 1 그러면 자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5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여기 과만간산 칼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 과만간산 칼륨이 아니라 과염수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퍼클로릭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4 여기 얼마?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녀석 얼마가 되더라? 플러스 7이 되더라. 자 이렇게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강산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디귿번 같은 원자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경우에는 산화수가 가장 큰 원소가 뭐다? 화합물이 강산화제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과만간산 칼륨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 자 그래서 KNO, 자 얼마? 플러스 7 MnO2 플러스 4 그 다음 Mn2O3 플러스 3 그리고 MnCl2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2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과만간산 칼륨이 가장 강산화제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 그렇게 그냥 원칙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이제 환원제를 보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되겠죠. 앞에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빼앗아오는 성질이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주는 성질,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큰 것이 뭐다? 환원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전자를 얻어오는 성질이 크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전자를 주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억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율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환원성이 어떻다?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일 때는 어느 쪽?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카카나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에, 자 여기 뭐가 있다? 칼륨, 포타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포타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왼쪽에 있는 성질이 있는 것이 그만큼 환원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산화수가 낮은 금속이나 비금속의 화합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원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FeCl2나 자 SnCl2나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그 다음 H2S나 봤을 때 자 철 금속 이온을 보자고요. FeCl2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얼마다? 플러스 2다. 자 철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가나 삼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는 뭘로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3가로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Fe2가 플러스 2가였다가 이 녀석이 만약에 양이온 3가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스슬은 뭐가 됩니까?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한원수에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산화수가 적을수록 강한 환원제이다. 자 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H2S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황이 있고 자 그 다음 SO2가 있고 아황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S3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화수를 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플러스 6이다. 자 여기는 플러스 4고 자 여기는 0이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황화수소의 환원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산화수에 대한 것과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이용해서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전제를 만들어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전지에 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할 겁니다. 자 전지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표준 수소 전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자 이런 말이죠. 수소이온이 전자를 두 개를 받아 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수소 분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것을 뭘로 보고? 음극으로 보고 자 음극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고 이때 전극 표준 전위를 얼마로 보겠다? 0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가 얼마다? 0.00V이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표준 전극 전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는 표준 전극 전위를 뭐라고도 하느냐면 표준 환원 전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전자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뭐다? 환원 전위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정의. 자, 스탠다드죠. 25도씨 일기압. STP라고 그러죠. 에서 반축 전지의 수용액 농도가 1몰일 때 표준 수소 전극을 마이너스 그로 해서 얻어지는 반축 전지의 전위값을 뭐라고 한다? 표준 전극 전위 또는 표준 환원 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소가 났더니 자 첫 번째 뭐가 됐어요? 플러스 값이 나왔더라. 전자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래서 뭐가 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되기 쉽다. 자, 두 번째 이것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자, 이것은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보다, 항상 수소보다예요. 자, 이쪽은 환원되기, 자, 용이하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환원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요 반응이 역반응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 잠깐 합니다.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기전력이라고 하는 말을 풀으면,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전극 차이를 가지고 놓으면 전자 이동이 발생을 해서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전력. 자, 그래서 거기 값을 한번 봅니다. 자,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연은, 자, 이것이 2 플러스가, 자, 환원이니까 전자를 2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받아가지고, 자, 아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표준 환원전이 또는 표준 전극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몇 볼트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76볼트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구리가 나왔습니다. 자, 구리이온이 뭐가 되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구리가 되었다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은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0.34V가 나왔네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녀석은 플러스로 나오면 뭐 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전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쪽은 수소보다 환원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화가 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플러스 값이면,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 플러스 값이면 어떻게 된다? 자발적 반응, 정반응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 플러스 값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뜻한다? 역반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꾸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전자 주계가 된다 이런 얘기고, 산화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환원 반응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전지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극에서 전자 주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쉽게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성질이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이것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대로 참조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표준 전극전이 또는 표준 환원전이의 기본은 기준 누굴 가지고 한다? 직접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전이를 알 수 없으니까 수전극을 뭘로 보고? 0으로 놓고 본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전이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지는 얼마로 보느냐면 전위를 0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압 우리가 표시를 E나 V로 하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단시간당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전류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흐르도록 막는 성질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빛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흐름을 막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오음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자? 전지의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전지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1차, 2차 전지 모두 뭐가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뭐가 일어나는 것이냐?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산화전극이에요. 자, 그래서 산화전극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런 말이죠. 자, 전자를 주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에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활상에서 에노드 그러면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양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지에서 환원전극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극을 뭐라고 하느냐면 캐소드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이것의 의미 환원, 자, 산화가 일어나는 곳 그럼 뭐라고 한다? 에노드.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실험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을 뭐라고 한다? 에노드.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는 쪽을 캐소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전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1차, 2차 전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질 속에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전기의 흐름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구리선, 동선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흐르기 쉬운 곳에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흘러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 충전과 방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류를 도출했다. 자, 직류, 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직류란 말은 자, 이런 말이죠. 그냥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 전압이나 전류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이제 발전기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하더라. 뭐 이건 참조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산화전극에서 어디로? 환원전극으로 전자를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전자 주기가 되고 전자 밖에는 환원이 되는 것. 자, 이렇게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이 방향이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직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뭐 그냥 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쪽은 계속 소모가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방전이 됐다 이렇게 되면 수명이 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이것을 재차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역반응을 이용했다. 그러면, 자, 역반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방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1차 전지라고 하고. 그 다음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몇 차 전지라고 한다? 2차 전지라고 한다. 자, 이거 1차 전지와 2차 전지 뭐 의미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지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지의 구성은 자,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가 있다. 그래서 자, 전지의 구조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특강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 자, 용액과 그리고 고체 수용액과 그다음 고체 전극과의 사이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고체 전극과 수용액을 뭐라 한다? 의 상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상경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냐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사이에서 자, 뭐래요? 기본적으로 염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솔트 브릿지라고 하죠. 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우리 여기대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해질 용액 수용액이다 이런 얘기죠. 이 용액을 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 금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금속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산화가 일어난다 이랬었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음이온이 가깝게 이동한다 이런 뜻으로 에노드라고 합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에노드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산화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자, 플러스 전극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했다? 캐소드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환원전극이라고 하더라. 자, 이것도 그러니까 항상 환원이 일어나는 것은 자, 전기분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이 일어나는 것은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한다.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에노드라고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혹시 책 같은 것을 읽어보실 때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나왔습니까? 볼타전지가 나왔네요. 자, 볼타전지의 화학식, 그 다음에 건전지의 화학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납축전지의 화학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지의 화학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